급등 뒤 확인. 코스피가 7월 한 달 22%대 하락한 뒤 7월 31일 하루에 17.91% 급등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엄청난 반전처럼 보이지만 오늘 리포트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시장은 기업 가치가 하루 만에 바뀐 장이 아니라 수급이 가격을 끌어내리고 다시 밀어올린 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가가 오른 것과 시장이 안정된 것은 아직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번 급반등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했습니다. 두 종목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 두 종목을 집중 매수하면 지수 전체가 크게 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월 중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거 팔았다가 31일에는 다시 두 종목을 집중 매수하며 지수 급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질문, 코스피 6595에서 지금 사도 되나에 대한 첫 답은 이겁니다. 반등은 확인됐지만 안정은 아직 확인 전입니다. 왜 지금 이게 중요하냐면 이번 장세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장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적은 돈으로 더 큰 금액을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오르면 수익이 커지지만 떨어질 때는 손실도 훨씬 빠르게 커집니다. 여기에 호가가 얇다는 말, 즉 사고 팔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한 상태가 겹치면 작은 매도에도 가격이 크게 밀립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사람이 일일이 판단하기보다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사고 파는 거래입니다. 이런 거래가 한 방향으로 몰리면 지수는 기업 실적보다 수급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 이후 관련 상품 거래 대금은 급감했습니다. 이전 인사이트에서는 이 비중이 7월 평균 33.8%에서 6.4%로 내려갔다고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발 충격은 줄어든 셈이니까요. 그런데 최신 인사이트는 한 가지를 더 봅니다. 변동성의 중심이 개인 레버리지에서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 해외 패시브 자금, 고빈도 매매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패시브 자금은 특정 지수나 기준을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돈입니다. 고빈도 매매는 매우 짧은 시간에 대량 주문을 반복하는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불안 요인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시장을 흔드는 주체가 바뀐 겁니다. 그렇다고 기업 이익이 무너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리포트는 2분기 실적 발표 기업 중 상당수가 예상치를 웃돌았고 3분기 이익 전망도 상향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구도는 가격은 무너졌지만 이익은 버티는 장입니다. 이게 투자자에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가격만 보면 공포가 맞고 이익만 보면 전면 매도도 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적으로 사거나 파는 구간이 아니라 수급 안정과 이익 지속성을 나눠서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핵심 축입니다. 빅테크 위 인공지능 설비 투자가 계속되는 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긍정적입니다. 인공지능 서버가 늘어나면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느냐보다 그 투자가 실제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돌아오느냐를 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회사가 투자와 비용을 쓰고도 남기는 현금입니다. 이 돈이 충분해야 투자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볼 때도 메모리 주문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 전망, 빅테크의 현금 흐름과 자본 지출 지속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비반도체도 중요합니다. 폭락장 속에서도 화장품, 조선, 일부 방어업종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특히 북미 매출이 늘어난 화장품주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적 기반 반등을 보였습니다. 전력기기, 식품, 게임, 바이오도 분산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직 시장의 순환매 가능성입니다. 순환매는 돈이 한 업종에서 빠져나와 다른 업종으로 옮겨가는 흐름입니다. 지속적인 주도주가 되려면 다음 실적에서 매출과 이익이 실제로 확인돼야 합니다.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미국 장기금리입니다. 참고 데이터상 미국 10년물 금리는 4.68%로 올라와 있습니다. 장기금리가 오르면 성장주의 미래이익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투자처럼 돈을 먼저 많이 쓰고 나중에 회수하는 산업에는 부담이 됩니다. 둘째, 중국 메모리 업체의 증설입니다.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공격적인 설비 투자가 현실화되면 메모리 공급 과잉 논란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상장지수 펀드 리밸런싱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편입 비중이 높은 해외 자금이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이면 추가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개인 투자 심리 훼손입니다. 7월 급락으로 개인의 추가 매수 여력이 약해졌고 손실 만회를 위해 고위험 상품에 다시 들어가면 시장 안정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리포트 이후 시장 데이터도 이 판단을 보완합니다. 코스피는 6,595.45로 17.91% 급등했고
코스닥도 719.76으로 11.63% 올랐습니다. 미국 S&P 500은 0.70%, 나스닥은 1.00%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3.61원으로 0.69% 올랐고 오늘 1위 ETF 섹터는 원유로 1개월 15.55%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는 원문 분석을 바꾸는 재료라기보다 아직 시장이 금리, 환율, 원자재, 외국인 수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보조 신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지수 급등만 보고 추격 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스피가 5,700에서 5,800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버티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순매수가 하루짜리인지 며칠 이상 이어지는 흐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레버리지 상품은 손실 회복 수단이 아니라 변동성 확대 장치로 봐야 합니다. 넷째, 반도체를 완전히 버리기보다 비중을 조절하고 화장품, 조선, 전력기기, 식품, 게임, 바이오처럼 실적이나 방어력이 확인되는 업종을 함께 보는 분산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지금은 공포에 파는 자리도 흥분해서 따라 사는 자리도 아닙니다. 반도체 이익은 아직 버티지만 가격을 흔드는 수급은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시장의 다음 확인 지점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확인하세요.